자, 그래서 1번의 요 답은 기억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답 한번 좀 추천할게. 2번에 3번이었고, 그다음 3번에 5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5번이었었고, 5번에 1번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쉬운 문제였죠. 6번에 4번, 7번에 1번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쉬운 문제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8번에 답은 5번이고요. 그다음에 9번에 2번, 그다음에 10번에 5번, 그다음에 10번은 되게 좋았어. 11번에 2번, 그다음에 12번에 4번 이렇게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내 생각에 뭐 1번 같은 경우는 되게 전형적인 돌림인 문제였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시한 대로 이 경우에 평형 유지하고 있으면 뭐예요? 1번 알짜임의 알짜임 모든 힘의 합 0이고 2번 모든 돌림의 합 0이다. 당연히 뭐 기억은 무조건 맞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 어디로 세우면 좋을까? 니은 디귿에서 시키는 거 보니까 받침대 A를 기준으로 잡는 게 좋겠지. 그죠? 왜냐면 받침대 B를 기준으로 잡으면 FB가 안 나오잖아. 그래서 A를 기준으로 잡으면 좋을 것 같고, 돌림의 총합을 합쳐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때 자연스럽게 40kg 나온 판이니까 여기서 400N이 여기서 얘는 A 받침대에서 2m 떨어진 거리에 작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수 60kg. 그래서 다 더해보면 A 받침대가 만든 돌림이 얼마일까요? 0이죠. 그쵸? 그 다음에 민수인가? 민수가 만드는 거 시계 방향 600N 곱하기 1m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막대 전체가 만드는 거 400N 곱하기 2m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 다음에 B가 만드는 거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FB 4m 이렇게 쓸 수 있다. 다 더하면 0 돼서 FB 곱하기 4m가 1400Nm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민수가 만드는 돌림의 크기는 요거였죠. 600N 곱하기 1m 600이고, 그 다음에 B가 맞히는 FB는 이거 4로 나눠야겠다. FB는 350N이구나. 기억 답은 1번. 이건 별로 어렵진 않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뭐죠? 일정한 중요해. 그죠? 뭐라는 거야? A가 0이다. 그래서 알짜임이 전부다. 0이다. 이렇게 파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150N이니까 전체. 그럼 얘는 전체 15kg인 거예요. 그죠? 그다음 C는 1kg. 오케이. 그 다음에 P가 A를 잡아당기는 힘이 얼마나 있어? 여기가 50N이죠. 아래로 50N인데 알짜임 0이기 위해서는 중력이 아래로 100N이겠구나. 얘가 이제 10kg 확인이 됩니다. 얘가 4kg이에요. 자동 B는.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줄 수 있다. 기억 맞는 말이고, 알짜임의 크기 이거 아니죠. 이거 큰일 난다. 가속도가 0이니까. 그다음에 Q가 C를 잡아 당기는 힘의 크기는 1kg니까 뭐 이렇게 좀 간단하게 볼 수 있었고, 3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는 되게 좀 좋은 유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요런 거 해석하기 위해서는 속도시간 그래프를 일단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기본적으로. 그래서 줄이 언제 끊어져요? T는 T0일 때 끊어지게 됩니다. A 같은 경우 우리 운동방정식 만들어야 되잖아. A에 작용하는 힘은 A는 뭐 운동방 아래 방향이겠죠. 그래서 플러스 뭐 4mg 이렇게 쓸 수 있는데, B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애매해.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올라가요? 위로 올라갔다가 줄이 끊어지면서 내려가는 사이즈인 것 같아. 그리고 보니까 속도가 B의 속력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방향, 부호는 힌트 안 줬다는 거지. 절대값 나타낸 건데 처음에 정지 상태로 출발했어. 그러다 아마 위로 끌려 올라갔겠죠. 그쵸? A가 더 무거우니까. 그래서 A가 아래로, B는 위로 끌려 올라갔다가, 그러다가 3t0일 때 속력이 여전히 v0다. 그럼 속력이 안 바뀌었다. 그러니까 가속도가 0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가속도가 0이었다 말할 수 있어? 얘 지금 줄 끊어지면 가속도가 0일 수가 있나요? 얘는 이제 아래 방향으로 알짜임 받을 거잖아. 뭐 마찰 같은 경우가 있으면 뭐 알짜임 0일 수도 있는데, 마찰이 또 없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아래 방향으로 알짜임이 있고, 그래서 가속도는 아래 방향으로 무조건 존재해야 돼요. 속도시간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처음에 0에서 t0일 때 플러스 v0까지 왔다 치자.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3t0일 때 그냥 똑같이 플러스 v0면 가속도가 없었다는 얘기 되잖아요. 그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v0인 모양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2t0일 때 딱 0이 되겠지. 그죠? 이 구조를 보면 처음에 가속도를 뭐라고 할 수 있겠냐? 플러스 A라고 둔다면 B가 왼쪽 위로 올라가는 걸 플러스 방향이라 할게요. 그러고 둔다면 줄 끊어진 다음 가속도는 얼마야? 마이너스 A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B 같은 경우 줄 끊어지고 나서 마이너스 F라는 힘이 작용한다면 이게 2M 곱하기 마이너스 A일 거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럼 다 합치는 거야. 덩어리 전체 줄로 묶여있을 때 어떻게 돼요? 줄로 묶여있을 때 전체 플러스 4mg 운동 방향으로, 운동 방향 반대로 마이너스 2ma를 받습니다. 이랬을 때 질량 6m, 그 다음에 가속도는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걸로 확인해서 4mg가 얼마예요? 8ma가 되는구나. a가 2분의 1g가 되는 걸 좀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 속도시간 그래프를 그리면 조금 더 힌트가 되고, 아니면 나는 사실 이 속도시간 그래프를 그려야 좀 정확하게 가속도 값이 구해지더라고. 내가 암산이 잘 안 돼서 나는 그냥 그리는 편이야. 그래서 속도시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 가속도가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로 변하는구나. 문제에 따라서는 뭐 가속도의 크기가 2배가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달라질 수 있거든. 그래서 속도시간 그래프 그려보면 좀 더 파악하는 도움 될 것 같은데 나는 안 그리고는 이게 뭔가 얼마지? 이게 표현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려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T0부터 3T0까지 B가 이동한 거리, B의 변이는 얼마일까요? 0일 거야. 그치? 근데 이동 거리는 절대값 다 취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여기만 볼게. T0 곱하기 V0 해서 2분의 1 T0 V0. 여기도 이동 거리 똑같겠죠. 합동이니까. 그래서 두 개 합치면 V0 T0 기억 맞는 말이고, 가속도 마이너스 2분의 1 G인데 크기는 절대값 이게 맞는 말이고, 디귿 F0라는 게 뭐냐면 줄로 움직였다 이거야. 그래서 얘는 묶여있을 때 F0를 이렇게 운동방향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B만 봤을 때, B만 놓고 운동방향 봤을 때 플러스 F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ma를 봤죠. 경사면에서 이렇게 했을 때 얼마다? 2m 곱하기 플러스 a다. 그래서 F0는 얼마예요? 4ma가 되고 a가 얼마니까? 2분의 g니까 2mg가 되는구나.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길이 답은 5번. 이렇게 난 3번은 좀 좋은 문제였다고 보고요. 그다음 다음 페이지는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좀 이제 쉬운 문제죠. 감사합니다 문제인데, 등가속도 직선 운동 문제고 정지 출발이잖아요. 그래서 V는 그냥 AT 이런 형태가 되어버린 되게 좋은 상태다. 그래서 2초일 때 4m/s니까 A가 2m/s 제곱이 이것이 일단 바로 나와버립니다. 그쵸? 그럼 V는 2T잖아. 3초일 때 바로 나와버립니다. 그 다음에 속도시간 그래프를 좀 그려본 감이 오지만 0에서 2, 2에서 4까지 어떻게 돼요? 몇 대 몇이야? 요게 작은 직각삼각형과 넓이 B가 1대 4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변이 B는 1대 3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알아두면 좋은 게 1, 3, 5, 7, 9 이렇게 될 거야. 여러분 홀수 수열 다 더하면 어떻게 돼? 제곱수가 되거든. 1 더하기 3은 4, 1 더하기 3 더하기 5는 9, 1, 3, 5, 7, 16, 1, 3, 5, 7, 9, 25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이게 뭔 느낌인지 알겠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 홀수 1, 3, 5, 7 이렇게 나오네. 이거 처음에 정지 출발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 가령 이렇게 봤을 때 등시 간격으로 나눴을 때 아니지. 뭐 이렇게 에헤이 0초, 1초, 2초 이렇게 줬어. 이랬을 때 0에서 1초가 가령 1m고 1에서 2초가 2m야. 정지 출발이 아니야. 정지 출발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정지 출발이지? 3m 이렇게 되면 정지 출발이야. 그치?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쵸? 근데 1, 2다? 그러면 정지 출발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확인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이제 좀 고급 스킬이니까 알아두자. 3배, 길이 답은 5번 되는 거.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도 진짜 별것도 아니지? 나 그래프 왜 준 거야? 위치지나 그래프. 처음에 속도 얼마야? 플러스 10. 얘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 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넘어갈게요. 5번은 좀 너무 아니잖아, 그치?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 요것도 이제 진짜 간단하죠. 그래서 얘 운동량 보죠. MV0 0이잖아요. 그 다음 B 같은 경우 어떻게 돼? B가 A로부터 받아요. 그럼 B는 나중 운동량이 플러스 4분의 3 MV0가 된다는 거잖아. A는 얼마야? 플러스 4분의 1 MV0가 되는 거니까 패스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제대로 공부 안 한 친구들은 막 혼란스러워해. 근데 우리는 말도 안 되죠. 이거 뭐라 나와 있어? 운동 에너지 나와 있지. 자, 운동 에너지 변화량 뭐였어요? 알짜임일. 그니까 그러면은 F, L 똑같아야겠지. 다음 1번. 알짜임이 한 일이 똑같습니다. 그다음 8번 같은 경우는 좀 정인데요. 기억 뉴턴미터랑 줄은 똑같은 건데 돌림임에 나오는 뉴턴미터는 줄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기억 맞는 말이고. 그다음 수평 들고 우리가 물체를 든다라고 했을 때 얘가 어떻게 되냐면 드는 힘은 위쪽 방향으로 작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령 위쪽 방향으로 힘을 주지 않고 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령 이렇게 위쪽으로 힘 안 주는데요. 뭐가 있냐면 마찰력이 있어.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애매한데 어쨌든 든다라고 했을 때
드는 힘은 어느 방향이야? 수직 방향이죠. 그죠? 중력 반대 방향이거든요. 약간 이제 이거는 뭐라 해야 되냐면 그냥 뭐라 해야 되나? 관행적으로. 물론 나는 수평으로 들 건데요. 막 헛소리 할 수 있지. 근데 드는 힘 자체라는 말을 할 때는 중력 반대 방향, 반대라는 말을 쓰고 싶었는데 왜 중력 방향을 쓸까? 중력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수평 방향이랑 서로 어떻게 돼요? 수직이 돼요. 힘의 방향이랑 이동 방향이 수직이 된다는 뉘앙스가 되기 때문에 얘는 한 일이 없다라는 말을 맞다고 할 수 있겠고요. 물체가 일을 받게 되면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또 반대로 내가 일을 하잖아? 그럼 내 에너지가 감소해요. 요게 이제 연력학 제1법칙에서 나오는 Q는 델타 U 더하기 W예요. 이거 여러분 언젠가 들어본 적 있지? 이거는 지난 과정 물리원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물리학에서는 요게 빠지고 뒤에 있는 2학기 역학과 에너지로 넘어갔습니다. 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일을 하게 되면 내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는 게 있는데 일을 받게 되면 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기억님 뒤에 다 5번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번 이건 에바잖아. 이게 71에 근데 이거 뭐야? 알자임이 한 1. 얘는 2분의 1 m v제곱 빼기 2분의 3이다. 처음에 v0 4잖아요. 이렇게 해준 거예요. 이게 얼마다? 70이다. 그러면 이제 2분의 3을 나누면 v제곱 빼기 16이 48이다. 64 다음에 2번. 요거는 그냥 했고요. 자 10번. 이거 아주 좋은 문제다.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문제였는데 자 이거 내가 보면 이거는 이제 어떤 문제예요? 정확히 말하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맞는데 증가속도 직선운동 문제라고 나는 느꼈어요. 왜냐면 속도시간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여기서 준 게 뭐냐면 얘네가 힌트랍시고 준 게 뭐야? 시간은 갖고가 매우 힌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얘가 지금 이 문제가 만약에 문제를 이렇게 냈잖아? 이렇게 구불면 곡선으로 줬잖아? 그럼 못 풀어요. 안 돼. 근데 이거 직선이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등가속도 직선운동을 하게 됩니다. P에서 Q까지, R에서 S까지. 그 다음에 Q에서 R까지는 수평면이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니까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되겠죠.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할 거예요. 처음에 가만히 놨다고 했잖아요. 그럼 처음 속도를 0이라고 하면 Q에서 속도 V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평균 속도가 얼마가 되죠? 2분의 V가 됩니다. 걸린 시간을 T라고 두자. 그럼 이때 이게 얼마다? L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Q에서 R로 갈 때 등속 직선 운동이죠. 그럼 평균 속도는 V입니다. 걸린 시간은 T가 되면 얼마일까? 2L 이렇게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3L이네. 자 그래서 얘는 V로 시작해서 V 프라임으로 끝나보자. 평소도 얼마야? 2분의 V 더하기 V 프라임 곱하기 T는 얼마다? 2분의 3L인데 우리 요거에 비해서 우변이 2분의 3배가 됐잖아요. 그럼 좌변도 2분의 3배가 돼야 돼. 2분의 V 더하기 V 프라임이 얼마입니까? 2분의 V의 몇 배? 2분의 3배다. 요런 식이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귀찮은데 하나하나 떼고 하면 V 더하기 V 프라임은 2분의 3V다. V 프라임은 2분의 1V구나. 확인이 가능합니다. 2분의 1V로 끝나. 그래서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돼? 4분의 1 mgh가 돼. 그렇잖아. 여기 h를 할게. 높이를. 그러니까 처음에 위치 에너지 mgh, 운동 에너지 0이야. 역학적 에너지는 mgh잖아요. 근데 여기 속력이 얼마가 돼? V 프라임이 2분의 1 V가 되니까 이제 이 Q점에서 속력 V가 위치 에너지 0이고 운동 에너지가 mgh가 되잖아요. 2분의 1 mv 제곱이. 속력이 2분의 1 V가 된다면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4분의 1 mgh가 운동 에너지가 돼야 되고요.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때문에 4분의 3 mgh가 위치 에너지가 돼야 됩니다. 높이는 4분의 3h가 돼야 돼요. 기억 아까 확인한 거. 그 다음에 P 같은 경우는 mgh였고요. 얘는 4분의 3mgh여서 3분의 4배. 이게 맞는 말이다. 그 다음 디귿 가속도의 크기 시간이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P에서 Q 갈 때 속도가 얼마 늘었어요? 속도가 V 늘었고 T 걸렸다. 요걸 뭐 플러스 A라고 한다면 R에서 S로 갈 때는 T 동안 속도가 2분의 V만큼 줄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A라고 보는 게 맞겠고 크기는 2배가 맞네요. 길이 답은 5번. 그래서 좀 좋은 문제였고 사실상 등가속도 직선운동 이용하는 문제였었습니다. 평균속도 이용하는 되게 좋은 마음에 드는 문제였고 11번 우리가 굉장히 기억이 나는 문제잖아. 그치? 본 적 있잖아. 뭐예요? 우리 지난번에 풀었었던 문제인데 자 여기서 지금 무슨 조건을 줬냐면 그치 실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B에 작용하는 근데 실이 A를 당기는 힘은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T라고 해볼까? 자 운동 방향 만드니까 마이너스 T라고 표현해도 되겠지. 그러면 실이 B를 당기는 힘은 얼마예요? 플러스 T라고 표현하겠지. 운동 방향 같은 방향이니까. 어떤 느낌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B의 R자임을 이제 얼마라고 말할 거야? 얼마야? 3분의 2T 그치 요게 포인트입니다. 자 얘는 물론 당연히 EMA죠. 맞아요. 근데 문자를 하나라도 줄이는 게 좋기 때문에
A 손절. 이거 말고 그냥 우리는 3분의 2t로 표현할 거예요. EMA가 3분의 2t야. 그럼 얘는 3MA는 얼마일까? t죠, t. 그래서 얘는 알짜임이 운동방향 플러스 t입니다. 근데 A 같은 경우 반응이 또 뭐 있어요? 중력이 플러스 3mg가 있지. 그래서 운동방향식 플러스 t는 플러스 3mg 빼기 t다. 그래서 이 t는 3mg, t는 얼마입니까? 2분의 3mg를 구해놓으면 뭘 할 수 있냐? 밑에 있는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자, 우리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어떻게 따져요? 누가 안 돼? 외부 힘이 안 돼. B 입장에서 외부 힘 누구냐면 우리 중력은 외부 힘이 아니죠. 그 다음 수직항력도 외부 힘이긴 한데 수직항력은 일을 안 해. 그래서 안 따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외부 힘이 한 일 얼마냐? 장력. 장력 T가 장력 2분의 3mg T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동시켰어요? H만큼 이동시킵니다. 높이가 H만큼 변하는 게 아니에요. 높이는 H보다 적게 변하지. 근데 어쨌든 이동거리는 H니까 2분의 3mgh. 그래서 니은이 맞게 됩니다. 아주 좋은 문제. 그 다음 기억 A의 작용은 알자면 얼마였어? T였잖아요. 2분의 3mg. 틀렸다. 그럼 지금 A가 H만큼 운동하는 동안 A, B의 위치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합은 2분의 1 mgh만큼 감소한다. 요건 이제 이런 식으로 봐도 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박스 한번 그려보자. 운, 위, 역. 자, 개 전체의 외부 힘이 없죠? 개 전체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0일 겁니다. 가령 여기서 뭐 이런 게 있으면 돼. 가령 모터로 잡아 끌었다. 뭐 엔진으로 잡아 끌었다. 뭐 이런 게 있으면, 아니면 억지로 멈췄다, 느리게 했다, 이런 거 있으면 외부 힘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개 전체에 외부 힘이 없는 거야. 자, 그런데 A는 외부 힘이 뭐야? 운동 방향 반대로 장력 마이너스 2분의 3mg 이동거리 H입니다. B는 운동 방향은 같은 방향 장력 2분의 3mg 그리고 H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크게 하고 방향 반대가 되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 위치가 얼마 감소해? 마이너스 3mgh 감소합니다. 그쵸? 운동 에너지 얼마 증가한 거야? 플러스 2분의 3mgh가 증가한 겁니다. 맞죠? B는 A 질량이 3m이고 B가 2m이잖아. 그럼 B는 운동 에너지 얼마 증가했을까? mgh겠죠. 왜? 두 가지 이유야. 자, 속력 달라요, 같아요? A랑 B랑 속력이 달랐던 적이 없어요. 근데 질량이 3대 2잖아. 운동 에너지도 3대 2. 그래서 얘는 운동 에너지가 총 2분의 5mgh 증가했다. 그러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2분의 5mgh 감소한 것이다. 확인이 될 것 같고요. B는 높이가 얼마 올라간 거야? 2분의 1 mgh가 증가한 거다. 그래서 얘는 높이 얼마 올라간 거야? 4분의 1 h 올라간 거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것도 알 수 있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에너지 합은 2분의 5만 감소한다. 이거를 우리가 지금 질량 3m 대 2m이니까를 했어도 되는데 아니어도 돼요. 자, 알짜임 얼마였어요? B의 알짜임은 3분의 2t. 그러니까 t가 2분의 3mg잖아. 3분의 2t는 얼마야? mg 곱하기 h, 이동거리 h, mgh야. 그게 여기 써있죠. 어쨌든 어느 쪽이든 해결할 수만 있으면 된다. 답은 2번. 되게 좋은 문항이었고 제가 진짜 강조하고 싶은 좋은 문항이었어요. 그다음 12번 같은 경우 이거 너무 쉽잖아. 그치? 이거 mg니까 얘는 플러스 kx겠고 얘는 마이너스 2mg니까 플러스 2kx잖아요. 그쵸? 용수를 갖다 했잖아. 그러면 얘는 1대 4겠네. 4번. 뭐 이거는 이제 너무 쉬운 거니까 요 정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조금 약간 이르잖아. 무엇을 할 거냐? 이제 진도를 좀 나가보자. 자, 그래서 우리가 63페이지까지 했었고요. 이제 열효율 얘기를 조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학이 거의 다 끝나가.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뭐 별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열효율 6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열효율 따지는 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 아니 역학이 아니라 열역학 몇 법칙? 2법칙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법칙? 엔트로피 법칙이죠. 엔트로피 법칙의 얘기가 뭐였냐면 얘는 엔트로피라는 게 뭐냐면 무질서도야. 무질서도. 그러니까 이게 랜덤한 정도야. 그러니까 고르게 분포한 정도. 한쪽에 몰빵되지 않고 그냥 무작위하게. 가령 우리 비 맞을 때 비가 하늘에서 내리잖아. 그러면은 뭐 우리 몸뚱아리가 거의 비슷하다고 치면 내가 비를 비 오는 날 돌아다니다 비를 10,000방울 맞았대. 그러면 내 옆에 있었던 사람 몇 방울 맞았을까? 거의 뭐 많이 비슷하게 맞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요런 거야. 요게 고르게야. 근데 고르지 않은 건 내가 만방울 맞는 동안 얘는 안 맞은 거야. 뭐 이러면 너무 안 고르잖아, 그렇지? 그래서 고르게 분포한다. 무질서도가 엔트로피고요.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방향으로만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립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비가역 현상인데 어느 방향으로?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고르게 분배되는 방향으로. 그래서 제가 설명 드릴 때 어떻게 드렸었냐면 이제 이렇게 박스를 두 개를 놓고 A, B 박스가 있어. 그래서 좌우로 이렇게 동전을 막 섞었어. 그러니까 동전이 뭐 20개였는데 우리가 높은 확률로 10대 10으로 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 뭐 11대 9, 뭐 8대 12, 뭐 이런 거는 괜찮지. 그럴 수도 있지. 근데 0대 20 이건 안 그럴 거잖아. 그치? 왜 그럴까요? 확률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우가 각각 2분의 1 확률로 존재할 수 있는 건데 그게 한쪽에 몰빵됐다는 거는 2분의 1의 10승이잖아 그냥. 그쵸? 여러분 이제 확통을 하지. 그럼 이제 이거 뭔 말인지 알지? 20C 0 곱하기 2분의 1의 20승이 요거의 확률이고요. 10대 10의 확률은 20C 10 곱하기 2분의 1의 10승이에요. 아니 20승이 소리. 그럼 무슨 말이냐? 뒤에 부분은 똑같잖아. 2분의 1의 20승은. 근데 앞에 부분이 너무 달라. 20C 0은 그냥 1이죠. 20C 10은 20개 중에 10개 고르는 거의 확률이잖아요. 경우의 수죠. 그러면 계산하기 귀찮은데 아무튼 커. 오지게 커. 근데 이게 입자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요 차이는 더 커진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자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고른 상태, 그러니까 거의 균등 분배되어 있는 상태가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서 목도하는 현상들은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만 일어나더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역 현상과 비가역 현상을 좀 읽어보면 가역은 가능하다. 거스르는 게 가능하다. 되돌려 놓을 수 있는 현상이 가역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외부와의 상호작용 없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황에서 진자 같은 경우 얘는 한모 돌아요. 이렇게 그냥. 근데 비가역은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나서 외부와 상호작용 없이는 되돌아올 수 없는 현상. 그래서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대부분 뭐예요? 비가역입니다. 기체 확산, 뭐 잉크의 확산이 있는데 제가 커피를 이렇게 여기다 탔어요. 그러면 커피 알을 여기다 타잖아. 그럼 이게 아마 이게 퍼질 거야. 퍼져 있는 커피 가루가 갑자기 가루로 모인다는 게 안 일어나잖아. 근데 이게 불가능하냐?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 질량 보존 이런 거 다 지키는 거라서 그럴 수도 있어. 근데 확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우리 일어날 일은 없다 이렇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잉크가 골고루 퍼지게 되지만 시간이 흘러도 스스로 다시 한 곳으로 모이는 현상은 일어나는 일이 없다.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기 중에서 진짜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 다음에 열의 이동, 찬물과 뜨거운 물을 섞으면 어떻게 돼요? 미지근한 물이 돼. 무슨 상황? 열평형 상황이 되지. 우리 이거 알지? 뭔지 알지? 이 그래프. 요거랑 해서 온도 어떻게 돼요? 같아지는 거예요. 열평형 상태 되잖아. 근데 이거 그냥 두면 이게 분리되는 일이 저절로 일어나진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자 운동에서 어떻게 돼요? 이제 이렇게 진자가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 진자와 충돌한 공기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죠. 근데 뭐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보존될 거니까 진자의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겠죠. 근데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멈춥니다. 근데 운동하는 진자가 멈추는 과정에서 공기 분자의 이제 내부 에너지, 뭐 추의 열 에너지, 추를 구성하는 원자들이 또 있겠고 실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겠다. 뜨거워지겠죠. 근데 그럼 그 열을 다시 모아서 이거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왜냐하면 공기 분자는 무작위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자들이 한쪽으로 다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죠? 개 전체의 운동량, 공기 덩어리의 운동량이 있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얘네들은 평균해 보면 0일 거야. 그런데 속도를 평균하면 0일 건데 속력을 평균하면 0이 아니겠지, 그치? 그게 이제 내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됐어? 얘네들이 무작위하게 빠바바바방 하다 보니까 한 방향으로 몰빵해서 움직인다는 건 그쪽 방향 운동량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무작위하게 움직이고 있다가
전부 다 이쪽으로 모인다는 건 운동량이 생긴다는 얘기인데 운동량이 어디 생겨요? 말이 안 되는 거야.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질서한 운동을 하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다 이렇게 왼쪽으로 다 같이 이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자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왼쪽에서도 때리고 오른쪽에서 때리고 위에서 때리고 아래서 다 때리는데 골고루 때리다 보니까 어느 한 방향의 충격량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느낌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연력학 제2법칙의 다양한 표현들을 우리 숙지해 둡시다. 그래서 뭐 어떤 표현이 있냐?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에는 방향성이 있다. 어느 방향?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입니다. 무질서도 엔트로피죠. 엔트로피 증가하는 방향. 그러니까 엔트로피는 그냥 경우의 수예요. 나중에 이제 공대를 가시거나 아니 뭐 물리학과는 추천하지 않지만 뭐 그런 데를 갔어. 거기서 이제 전공 때 배울 건데 그냥 경우의 수야. 근데 경우의 수가 많아 확률이 높은 거고 경우의 수 적어 확률이 낮은 거예요. 우리 뭐 주사위를 굴려도 뭐 주사위 여러 개 굴렸는데 눈이 똑같은 게 나오는 경우의 수가 적을 거잖아. 그러니까 확률이 적은 거고 다 다르게 나오는 경우의 수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이 높은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엔트로피는 경우의 수야. 열은 스스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한쪽에 20대 0이 처음에 있는 상태였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 공기 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왼쪽에 20, 오른쪽에 0이 있었다 쳐보자. 근데 무작위에 섞다 보면 어떻게 돼? 10대 10 균등 분배가 가장 확률이 높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 처음엔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도 균등 분배되는 방향으로 저절로 움직인다. 그게 열역학 제2법칙이죠. 그래서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 에너지가 스스로 이동한다.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만들 수가 없다. 뒤에서 얘기할 거지만 Q2 나보다 온도가 낮은 개로 저절로 빠져나가는 열을 막는 것이 100% 막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열역학 제2법칙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해보자. 그래서 열기관의 열 효율, 열 에너지의 전환, 역학적 에너지가 열로 전환되는 것처럼 열도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열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당연히 그래야죠. 에너지니까 일을 할 수 있어야지. 근데 어떤 식으로 하냐? 이제 우리는 기체를 좀 사용해요. 기체 특징. 여러분 기체 특. PV는 NRT 이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인데 이제 우리 중학교 때 이제 보일샬 법칙으로 배웠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중요하진 않고 NR은 이제 그냥 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PV가 T에 비례하는 형태가 되겠다. 그래서 이때 주사기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주사기 내부 기체 분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러니까 T가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V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는 그렇게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부피가 바로 변하진 않을 거잖아. 그럼 먼저 변하는 건 일단 P가 올라갈 거예요. 만약에 V가 고정되어 있다면 그럼 압력이 증가합니다. 이때 주사기 내부 압력이 커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밀어내는 거지. 그러면 이제 V가 증가하는 거지. 압력이 먼저 바로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V가 커지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주사기 내부 기체가 외부에 뭐한다? 일을 한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자, 얘는 이제 왼쪽에 설명이 좀 되어 있습니다. 기체 부피가 증가하면 기체는 외부에 일을 하고 기체의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체의 특징을 보면 기체에게 덩어리가 있다 치자. 기체는 압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압력은 뭐였는지 기억나? 압력은 면적분의 힘이야. 네, 그래서 이제 기체가 힘을 어디로 작용하고 있냐면 기체 분자들은 무작위하게 막 이렇게 충돌을 막 이렇게 하고 부딪히고 있거든. 그러면서 지들끼리 부딪히다가 그 기체들의 경계면이 있을 거잖아. 바깥쪽. 그래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힘과 압력을 작용해요. 그래서 압력과 힘이 위쪽 방향,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 공기 대기가 있잖아. 대기압은 대기의 경계면에서 경계면 바깥으로 미는 방향이야. 그래서 대기, 우리 옆에 대기가 있지. 대기가 여기 우리 살을 밀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다. 요게 대기고 어쨌든 그래서 요게 압력인데 근데 그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부피가 커진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피가 이렇게 커진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 힘을 바깥으로 줬잖아요. 그러면서 이 공기의 바깥 경계면 가령 뭐 풍선으로 공기를 가둬놓고 쳐보자. 풍선 쪼가리를 공기가 바깥쪽으로 밀고 바깥쪽으로 이동시켰죠. 그럼 뭐 한 거예요? 일을 한 거죠. 부피가 커지면 힘의 방향이 바깥쪽이고
이동 방향도 바깥쪽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바깥 공기를 힘의 방향으로 이동시킨 거가 돼. 그러니까 일을 한 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부피가 커지면 외부에 일을 합니다. 그다음에 열을 받아 팽창하는 기체는 그래서 외부에 일을 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제 이거는 이제 2학기 내용이에요. 역학과 에너지 할 건데 아까 망포고 프린트 보니까 있더라. 그래서 써두려고. Q는 델타 U 더하기 W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때 얘가 공기가 그냥 생짜로 일을 한 게 아니라 열을 넣어줬을 때 일을 하더라. 얘는 이제 흡수한 열. 이고 그럼 델타 U는 U가 내부 에너지예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입니다. 내부 에너지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그래서 만약에 이제 플러스야 그럼 증가.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는 거고 온도 낮아지면 이제 마이너스입니다. 내부 에너지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1의 양이 W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부피가 증가하는 경우 1의 양이 양수가 돼. 그래서 기체가 일을 하게 되고요. 부피가 감소하는 경우 1의 양이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흡열하게 되면 플러스가 되고요. Q 부호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되면 이제 발열하게 되는 거예요. 열을 방출. 0이 될 수도 있죠. 0이 되는 것도 있어. 이거는 근데 자세하게는 2학기에 할 겁니다. 0이 돼. 흡수한 열이 0이야. 뭐라고 부를까? 단열이라고. 단열. 그래서 여러분 뭐 단열 팽창, 단열 압축 이런 거 들어는 봤지. 그게 열을 공급받지 않고 그다음에 열을 잃어버리지 않고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나는 팽창, 그다음 압축 이 상황을 단열 압축, 단열 팽창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열 팽창, 단열 압축 하게 되면 이 일을 하게 되잖아. 그럼 이제 이런 느낌이야. 0은 델타 U 더하기 W. 그럼 내가 일을 했어. 내부 에너지 어떻게 돼야 될까? 함수. 내가 일을 했잖아. 봐봐, 좌변이 0이야. 단열, 좌변이 0이야. 0은 델타 U W야. 그럼 어떻게? A 더하기 B는 0일 때 A는 마이너스 B잖아. 그래서 내가 일을 하잖아? 그럼 내 에너지 잃어버려. 가령 우리 밥을 아예 안 먹고 운동을 했어. 어떻게 될까요? 살이 반드시 빠지지. 그치? 밥을 안 먹었어. 하나도. 그럼 그만큼 빠지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단열인 상태에서 일을 했다? 단열 팽창이지. 단열 팽창 때 온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열 압축이 있어. 일을 받았네? 그럼 내부 에너지 어떻게 될까? 증가합니다. 그래서 단열 압축 때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증가해요. 그래서 뭐 지구과학 같은 거 하게 되면 이제 저기압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압력 낮아지면서 이제 팽창하면서 단열 팽창하게 되고 단열 팽창하면 기온이 낮아져. 뭐 그런 얘기를 하고요. 고기압에서 내려오면서 압축돼. 단열 압축당하면 기온이 높아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2학기 내용에서 좀 더 자세하게 계산하는 걸, 정량 계산하는 걸 다루고 난 이걸 되게 좋아했어요. 이 파트를. 너무 재밌는 파트인데 여기 지금 빠져가지고 좀 슬퍼요. 근데 그것까지 하면 계산량이 너무 많아서 빠진 것 같아. 어찌됐든 그래갖고 팽창하는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하거든. 그래서 이때 고열원, 온도가 높은 물체로부터 받은 열 에너지를 유용한 일로 바꾸는 장치를 이제 열기관이라고 하고요. 이때 열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가령 이제 그런 거지. 여러분 자동차에 있는 뭐 가솔린 기관, 디젤 기관 이런 것들이 열기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 붙이잖아. 그래서 걔네들이 열을 뿜고 그걸로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사이클을 만드는 건데요.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고 요 정도까지 하고 우리 쉬었다 옵시다. 지금 8시니까 8시 10분에 마저 하겠습니다.